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섹터 얘기하기 전에 글로벌 시장 상황들이 변동성이 되게 커진 상황이잖아요. 금리나 시기도 늦춰지고 있고 횟수도 줄어들고 있고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위기 때문에 그러지 변동성이 큰데 기본적인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듣고 나야 우리가 이제 섹터 얘기 전략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계속 시장의 주도주로 방향성을 잡은 AI 쪽이 사실은 AI 반도체. 네, AI 반도체죠. 정확히는 AI 반도체 쪽이 물론 그 올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실적 개선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사실은 올해 실적 그 개선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일부 종목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상당 부분 오버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주로 가려는 주도주로 가고 있는 AI 반도체가 상당히 가격적인 부담을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러면 AI 반도체에서 사실 그 엄청난 수급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받을 바톤 터치할 만한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2차 전지가 유력한데 2차 전지 업황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사실 2차 전지로 가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수 측면도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2700 중반까지 올라온 거면 사실 목에 찼다고 볼 정도로 상당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2700 미치지만 앞전에 올랐을 앞전에 때 2700 거의 2800 근접했었잖아요. 그렇죠. 근접한 걸로 보면 사실은 PBR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항상 PBR 1배 미만에서는 매력적으로 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 2750을 잡고 기준을 잡으면 PBR로 치면 지금 거의 1.17배 정도까지 올라온 수준이거든요. 그럼 상당히 그 밸류에이션도 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주도주 섹터인 AI 반도체가 앞으로 더 가려면 24년도보다 25년도에 더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게 없는 거고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 매출 포지션에서 딱 AI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제일 지금 이제 크다고 나오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도 사실 그 HBM 관련된 매출 자체가 올해 아마 대략 20에서 25%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전체 뭐 완전한 AI 수혜주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러면 AI 반도체에서 어딘가로 수급이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땅히 수급이 이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전 같았으면 사실 비트코인 좀 업황이 좋으면 주식도 같이 동조세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같이 위험 자산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차별돼서 그 국내 주시장에 너무 그 실망한 그런 일종의 매물들이 비트코인으로 또 몰려가는 또 경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주시장이 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건 결국 금리인데 금리도 지금 원래는 계속 얘기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3번 정도 인하 얘기 나오다가 2번으로 나오고 5월 달 인하할 줄 알았는데 지금 7월 달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결국 금리 인하가 계속 늦춰진다는 거는 그 국내 이제 구조적인 AI 반도체도 일종의 구조적인 성장주고 2차 전지도 구조적인 성장주고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다 구조적인 성장주거든요. 그런 회사들 그런 기업들한테 굉장히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고 밸류에이션 부담 느끼는 것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면 좋은데 올해 실적 개선되는 거는 전반적인 구조적인 성장주의 실적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황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소강 국면이라서 저는 만약에 1월 달에 잘 반도체를 들고 계셔가지고 수익이 나신 분들은 최소한 뭐 절반 이상 좀 현금화해서 현금을 당분간 좀 20-30% 들고 계시면 또 좋은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그 현금화하는 전략 갖고 계신 것 중에 종목도 좀 압축하시고 현금화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그게 막 장기간 이렇게 주가가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시적인 침체를 겪을 거로 보고 있어서 요 구간을 조금
포트폴리오 압축하고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기본적인 시장에 관한 뷰 하에서 섹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다룰 섹터는 로봇인데요. 예, 로봇은 그러면 그런 반도체가 좀 쉬는 동안에 순환 매속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대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고점 기준으로 40% 정도 평균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적자라 가지고 이제 그 시가총액 대 매출액을 비율을 보통 PSR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들이 글로벌 로봇 회사들의 대략적인 PSR이 6배 정도 수준인데 국내 로봇 회사들은 뭐 50배가 넘고 60배가 넘는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한 40% 정도 주가가 빠진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올해하고 내년에 매출이 그러니까 둘 다 적자라고 감안하고 이제 매출은 100%씩 성장하면 아까 말씀드린 PSR이 점점 낮아지는 구간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단순하게 국내 로봇 회사들은 물론 23년도에 워낙 주가가 아웃퍼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한 건데 그럼 로봇주로 그냥 정말 가치주처럼 매출과 이익이 따박따박 나는 그런 관점으로 가치주의 관점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인 거죠. 그렇죠. 성장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 제약바이오나 AI, 의료, 헬스케어나 이런 쪽은 매출 사이즈가 이 로봇 회사랑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고 로봇 관련돼서 요새 아주 재미난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SBS에서 토론을 갔었는데 그 로봇 공학자, 로봇만 전문으로 40년 동안 연구하신 그 교수님이 계셨고 또 다른 채널에서 로봇 그 관련자 그 실제 로봇 창업해서 CTO 기술 총책임자 하시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얘기 중에 딱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두 가지였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로봇 사업을 하시는 분들, 로봇을 개발하시는 분들, 로봇을 회사를 창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빠졌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들을 여기저기서 초대를 하고 여기저기서 그 로봇 관련된 산업을 키우려고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생각보다 자금 모집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빨리 모집이 됐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긍정적인 결국은 돈의 흐름이 가는 쪽에 수익률이 있다고 보면 로봇으로 돈이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로봇 현황이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현황이 상당히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LG하고 삼성만 생각하시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HD 현대가 있고요. 그렇죠. 한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SK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실 로봇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그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로봇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상당히 기술 수준을 폄하해서 내리는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SBS 토론 가가지고 로봇 관련된 공학자분들 그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본 거는 물론 로봇의 가장 기술적인 끝판왕이라고 하는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거에 관련해서는 일부 기술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는 뭐 너무 먼 미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간 협동 로봇이 있을 거고 물류 로봇이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있잖아요. 서비스 로봇이 있을 거고 이 로봇들 관련돼서는 국내 회사랑 국내 기업이랑 글로벌 로봇 회사랑 기술 격차가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로봇의 가격이 진짜 많이 싸지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3,000만 원 미만 2,600만 원대 로봇을 만든다고 했는데 현실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게 지금 협동 로봇이 얼마까지 싸졌냐면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인간이랑 같이 작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가격도 1억이 넘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1억대 로봇이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지금 6천만 원대입니다. 벌써 40%가 디스카운트가 된 거죠.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사실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부분들, 소위 말해서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그 소위 말하는 굉장히 독일과 일본에 의존하는 부품의 완전히 이 그 외산화를 상당 부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지금 내재화율이 부품의 내재화율이 40% 언더다 미만이다. 이거 당장 2028년까지 80%까지 끌어올려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로봇 산업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대기업들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 실제 로봇업계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돈의 흐름이 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네네. 네, 어쨌든 AI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빅테크들이 뭐 투자를 엄청나게 단행하고 있고 여기서 좀 늦추면 이제 생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산업으로 돈이 네.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로봇으로도 이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네. 고점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예. 고점에서 한 40% 평균적으로 조정받았고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제품 가격은 이제 싸지고 있습니다. 싸지고 있다는 네. 말씀입니다. 네. 그 두산 로보틱스가 메가커피의 그 커피 맞습니다. 기계 네. 보셨죠 기사? 네네. 네, 일단은 에스프레소 추출을 지금 오산에서 일단 스타트를 끊었고요. 네. 아마 상반기에 진짜 폭증할 거로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뭐 건대점인가에서 네네, 두 맞습니다. 군데인가 네. 이제 메가커피들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그죠? 가성비 좋은 커피. 지금 가성비도 좋고 네네. 전체 프랜차이즈 2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런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주야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네네. 성장성에는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네. 성장성은 일단 생각보다 지금 네.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전체 로봇 시장을 지금 현재 지금 300억 달러 정도라고 보면 2030년에 2,6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360조 시장입니다. 그러면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큰 시장이고요. 협동 로봇이 연평균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이게 수치가 또 그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렇죠. 제일 보수적으로 본 데가 27%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확인한 거는 35%입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시장이 AI하고 가장 융복합돼서 가장 빠르게 AI를 어떻게 보면 상용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게 AI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소위 말하는 테슬라가 뭐 얘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다 결국은 AI 융복한 로봇이거든요. 요게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해서 1,848억 달러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이 불편한 상황이 됐었는데 밸류에이션 불편한 상황만큼 로봇이 가파르게 지금 사실은 그 숫자가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은 적자긴 하지만 일단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매출이 100%씩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 적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올해 흑자 전환하는 자가 관건이거든요. 관건입니다. 네. 근데 그게 상반기가 될는지 하반기가 될는지 일단 회사 측은 올해 흑자 전환한다고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매출단은 네. 2배씩 성장을 하고 연간 있습니다. 2배씩 늘고 있다. 네. 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표 띄워 주실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작년 기준으로는 작년에 150억대에서 270억대. 25년도 내년에 760억대. 여기도 매출이 2배 성장하는 그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용 로봇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큐렉소가 여기 표는 없는데 큐렉소가 작년에 로봇으로 대략 한 300억 정도 매출 났는데 올해 500억 목표로 하고요. 2년 안에 1,000억 로봇에서만 매출 1,000억 목표로 한다니까 거기도 로봇 매출이 70%씩 매출이 성장하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로봇에 들어가는 제일 핵심 부품이죠. 이거 SPG 감속기. 그 소위 말하는 2차 전지로 치면 양극재 같은 역할을 하는 감속기 요거가 SPG가 작년에 4,000억대 미만으로 매출 떨어졌다가 올해 4,700억, 5,500억 이렇게 예상하는데 중요한 거는 SPG도 감속기의 매출 비중이 20% 언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매출이 감속기 매출 비중이 커져서 25%에서 30% 예상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감속기 매출이 SPG의 전체 매출 사이즈의 50% 된다?
그러면 이거 매출은 뭐 7천억, 8천억, 9천억 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로봇 이런 성장 산업은 소위 이제 탑라인을 보는 거죠. 매출단을 보고요. 이익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올라오면 되는 건데 그러면 로봇 기업 가운데서 좋게 보시는 매력적인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일단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 두산 로보틱스 먼저 수급부터 보시면 최근에 기관에 열심히 팔고 있는데 외국인 요 빨간 게 훨씬 많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7만 원대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연속적인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확실히 로봇마다 또 그 수급 현황은 또 철저하게 또 좀 차별화가 됩니다. 지금 요거는 SPG인데요. 요 밑에 거 요거 SPG 수급 보면 SPG도 기관은 열심히 파는데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럼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나라 로봇 그 기술력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가격대에서도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바닥 밑에 지하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산다는 거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큐렉소 요건 큐렉소 수급입니다. 큐렉소의 수급도 만만치 않게 최근에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요 빨간 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다고 보고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메가커피까지 진출했는데 최근에 대구에 있는 구병원에서 협동 로봇을 활용한 복강경 수술 보조 솔루션으로 담낭 절제 수술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재생 쪽에 SK 에코플랜트라는 회사의 LA 공장에 또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가려고 그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의 이 엄청나게 큰 이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요쪽에는 전장 부품 검사하는 쪽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로봇 관련된 그 공학자분들 교수님들 만나서 들은 거는 기술의 격차보다는 얼마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의 확장성이 있냐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확장성을 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의료하고 커피 쪽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글로벌 전체 협동 로봇 시장이 예를 들어 6만 대라면 두산 로보틱스 이제 3,200대입니다. 글로벌 1등이 그 미국의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 테라다인이 인수한 유니버셜 로봇인데요. 유니버셜 로봇이 32,000대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셜 로봇은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3만 대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3,200대니까 작년 기준 2023년 기준 3,200대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유니버셜 로봇까지는 안 가겠지만 자체적으로 5.4% 시장 침투율에서 20%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럼 4배 성장하는 거니까 12,000대까지 12,000대까지 커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사가 대만의 테크맨 로봇인데 대만의 테크맨 로봇도 8%대 점유율에서 7%, 6%, 5%까지 떨어졌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0%에서 지금 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3, 4위 순위가 뒤바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의 그 소위 말하는 이 판매 채널이 북미하고 유럽에서 130개인데 가장 비싸게 팔 수 있고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게 북미하고 유럽 시장인데 북미하고 유럽 시장에서 이미 판매 채널을 올해 130개로 늘리고 생산 캐파 2배로 늘리면서 엄청나게 글로벌 시장에서 잘 팔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 2배 커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어서 로봇 관련된 주식 중에는 가장 일단 1등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하나 더 짧게 말씀드리면 역시 큐렉소인데 큐렉소가 주가는 엄청 빠졌지만 본질 펀더멘탈에는 전혀 지금 변화가 사실 없고요. 그 큐렉소가 작년에 88대 중에 75대를 해외 수출을 팔았다면 올해는 100대, 110대 정도 예상하는데 역시나 올해 굵직굵직하게 미국 FDA 승인 허가가 상반기에 있고요. 내년엔 이제 일본 승인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렉소가 그 뉴로메카의 로봇 8을 공급받으면 원가 절감이 25%에서 50% 정도 원가 절감이 될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마진 구조가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도 대략 2배 이상 성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1%만 해도 큐렉소의 그 수술 로봇은 연평균 매출이 1,500억, 2,000억, 3,000억 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로봇 관련된 이야기 김지훈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